전세 가격을 가장 많이 자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법으로 올 7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작가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채택된 답을 보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오르는 경우이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였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질문자에게 100% 궁금증이 해소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각각 어떤 케이스별로 매가가 오르고 내리는지 확실히 아시게 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 때는 2006년도에서 2015년도입니다. 높은 금리 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라는 10년의 시장이 이어오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이제 다 끝났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아니야.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매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갭이 좁혀진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반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가가 오르는 시기가 2016년도에서 2022년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급격한 유동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19년도 전세 가격이 출렁였습니다. 그 뒤 2022년 금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면서 21년도에 단지별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식당을 가나 카페를 가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에 따른 집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을 이루는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장은 100% 실수요층으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수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매매 시장은 실수요층과 투자 수요층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2019년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급하게 인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반면 여기서 널뛰기 하듯 전세가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하는 것은 매매 가격, 즉 집값입니다. 상승장이 되면 실수요자층은 차익을 염두에 두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상승장 피크타임이 되면 수요자층과 실수요자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요인이 뭐가 있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동성적인 측면과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과 세 번째 사회 이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유동성적인 측면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냐 축소했냐 그리고 금리가 높냐에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수급적인 측면은 잠재 매매 수요층이 전세 수요로 넘어갔을 때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회 이슈적인 측면은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아파트의 전세층을 아파트의 전세층으로 넘어가게 하는 현상도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임대차 입법이 올 7월 말에 만기되는 것 또한 전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 가격을 가장 많이 자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임대차 입법으로 올 7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입법인 임대차 1, 2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은 상한제로 인해서 시세대로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올 7월 말 이후에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임차인은 얼마만큼 임대료가 오를 것인지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에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침을 내놓겠다는 운을 띄웠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수가 있죠. 그리고 집값을 오르고 내리는 요인 중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유동성적인 측면과 두 번째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급격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IMF 때하고 리먼 사태 때하고 코로나 때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인데, 부동산 수치로 심리적인 측면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앞으로 더 부동산이 오를 거야, 앞으로 더 부동산이 내릴 거야 라는 우리들의 확고한 그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러나 시장은 그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서 2023년 인천의 서구와 미추홀구와 연수구,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시흥시, 안성시, 성남시의 산성역 인근의 재개발 일대 등이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상승장 때는 입지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4년 이내에 34평이 12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평가 됐네, 이 단지가 저평가 됐네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심리가 작용된 집값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물가 상승분만큼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기준을 잡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집값이 전세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락장 마무리될 때 두 금액이 가장 좁게 좁혀졌다가 상승장 전고점이 될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갭 투자자들은 하락장 마무리가 언제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락장 마무리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세에 대해서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놨으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전세 가격과 집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나 매체를 통해서나 질문이나 고민을 들어보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다가가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구독자분들에게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열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